제가 엑셀을 좀 좋아해서 가능하면 근데 잘 보이세요? 제가 여기 가릴 것 같은데 제가 덩치가 꽤 커가지고 안 보이시면은 자리 옮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죠. 원래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통칙이 있어요. 통칙은 이 다음에 나올 거고, 이제 전체 이제 HS 코드의 구조가 어떤지 한 번만 볼게요. 아까 21개 부, 97개 류, 228개 호가 있는데, 이거 뭐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동물성 생산품. 저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물질이 최초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면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요거 세 개에서 아마 탄생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 중에 이 동물성 생산품은 첫 번째, 류 개수는 5개고요. 당연히 이제 동물성 생산품이 중요한 이유.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초적인 물건들이 들어가고 약간 동물성 생산품 중에 가죽 같은 거는 가공을 해서 제품이 되잖아요. 그게 제품이 됨에 따라서 밑으로 쭉 퍼져요. 그래서 이 밑에 분류되는 어떤 물건이든 동물성 물건이든 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시험엔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식물성 생산품 9개죠. 개수가 좀 많아요. 동물보다 식물이 더 복잡하고 규정도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이 지방과 기름은 당연히 이제 동물성 생산품이나 식물성 생산품에서 나오는 거겠죠. 지방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방과 기름. 근데 얘는 한 개예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조제 식료품. 당연히 얘네로 제가 좀 잘 써야겠네요. 너무 성의 없지 않아? 얘네는 여기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식료품을 만드는. 그럼 조제 식료품인데 9개가 있죠. 류가. 일단은 요까지 보면은 동식물성 생산품과 조제 식료품이라고 나중에 가시면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HS 1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아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시험에 임박할수록 2주에 한 번 봐서는 시험 날 가서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돌려야 되는데 아마 첫날에 여기서 자르실 거예요. 그래서 1, 4부 스터디 하면은 맨날 그래. 1, 4부. 첫째 주에 1, 4부 하거든요. 요까지가 그거고 그 다음에 광물성 생산품 있죠. 여기는 그리고 철광, 그리고 석유 뭐 이런 제품들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시작해요. 얘에서 화학공업 생산품은 화학공업 생산품 중에 뭐 화학 제품 중에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 많죠. 여기서 여기로 가고 플라스틱 고무도 화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식물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또 한 개 그거고 밑에 가시면 이제 원피, 가죽, 모피 뭔지 이거는 딱 보면 아시겠죠? 원피, 가죽 그리고 목재, 나무랑 그 제품 그리고 10부는 이제 종이 제품, 종이랑 종이로 만든 제품들 그리고 11부 방직용 섬유 이거 14개나 돼요. 아주 거대한 그 HS 저희가 거대한 부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11부 요까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시면 12부 너무 이제 좀 친숙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12부 신발, 모자, 우산, 가발. 저 오늘도 우산 수입해서 검사 갔다 왔거든요. 우산도 요거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우산도
저희가 HS에서 우산을 크게 보면 세 개로 봐요. 양산은 우산이 아니죠. 어쨌든 비슷하니까 양산. 그리고 우산인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리고 우산은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접철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타 우산이 있어요. 세율은 0, 여기가 4.8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죠. 우산 세율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우산이요? 이러면서 무슨 어떻게 사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철식이란 건 2단 우산이나 3단 우산이에요. 그리고 기타는 2단 우산, 3단 우산 말고 장우산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대화가 돼요. 이 화주도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2단 우산 아니면은 그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이 우산인데 양산이래요. 자꾸 이거 0% 받으려고. 그러면 관세사로서 이거 왜 우산을 왜 양산이라고 우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산은 뭐 우산 원단에 방수되는 그런 도포가 돼 있고 양산은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게 도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세번을 분류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갑자기 우산 검사 갔다 왔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우산하고 그리고 가발. 저희가 가발도 이제 뭐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물 털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신발, 모자, 우산, 가발 4개니까 각각 신발 하나, 모자 하나, 우산 하나, 가발 하나. 너무 깔끔하죠. 다 저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그리고 13부 석도자 유리 제품. 아까 25류에 보시면 5부에 광물성 제품이라고 나왔죠. 걔네로 가공을 하면. 참고로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25류는 그냥 돌이에요. 돌. 26류는 철광이나 뭐 광물 뭐 철광이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25류, 26류로 저기 13부 제품으로 가공하면 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왜냐하면 저희 차차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강의할 때 앞에서 뭐가 나올지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때 가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HS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 난 책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기 갑자기 책 저 끝에 펴가지고 여기는 뭡니다 이건 뭡니다 하면은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끝나면은 이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게 이거랑 오늘 한 거 이거랑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부 요거도 하나죠. 14부도 71류인데 저희가 이제 한 개 부가 한 개 류를 가지는 게 아까 그 13부 15류 그리고 저기 14부 71류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보시다 보면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아까 26류에 뭐 철광석이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런 거를 재련을 하면은 비금속이 나오는데 저 B자는 낮을 B자 써서 이제 좀 아까 저희 여기는 귀금속이죠. 요거랑 반대 말이 좀 비교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금속과 그 제품 각종 철강, 알루미늄, 뭐 망간 그런 광물성 제품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도 거대하죠. 12개류. 여기도 참고로 여기 주규정이 매우 길고 복잡한데 근데 장점은 들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규정들이야. 차라리 길어도 들어서 알면은 그건 좋은 좀 공부하기 편한 류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 대망의 16분대 이게 저희 아마 기출 문제 보시면 3분의 1이 여기 16부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류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저희 책으로 치면은 약 4분의 1 정도?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꽤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그 두 개니까 한번 보면은 기계류는 이제 전기기기랑 기계류 이렇게 나누는데 기계가 84, 전기기기가 85인데 약간 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규정을 좀 암기하는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부는 수송기기. 86부터 89류인데 4개류죠. 여기는 철도, 자동차, 배, 비행기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 하나씩 들어가요. 여기는 좀 규정도 쉽고 재밌어요. 저기는. 그리고 18부 광학 측정 의료기기.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다행히 이제 규정이 그렇게 길진 않고 여기도 좀 할만합니다. 19부 무기. 이것도 이제 요것도 있구나. 아까 2개가 아니라 3개네요. 무기인데 이제 규정도 짧고 뭐 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밑에는 작품, 뭐 예술품, 골동품 이렇게 나오고. 이는 또 할 때 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서가 너무 엉망이네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HS 하면은 통칙인데 그 진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시작해 볼게요. 너무 작구나. 좀 잘 보이세요? 안 보이나요? 통치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핸드폰 케이스를 그 핸드폰 케이스 수입하는데 제가 3926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3926에 뭐 있으니까 여기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 답안은 항상 통칭 뭐에 따라서 이 제품은 여기로 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답안 서술할 때는. 그래서 이 통칙이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도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은 통칙이 총 7개인데 저희가 3, 4, 5, 6은 3, 4, 5, 6, 7은 이제 뒤에서 해당 사례가 나오면 좀 보고 통칙 저희가 품목 분류할 때 95% 이상은 통칙 99% 통칙 1에 따라 분류됩니다. 통칙 1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 이제 치시면은 모든 답안 사례형 답안에 끝에는 항상 이게 통칙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다 이러면서 답안을 끝내면 돼요. 사례형 문제에서는. 통칙 1 좀 볼게요. 일단은 이 표라는 저거 좀 관세율표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답안을 써도 얘가 연관돼 있어요. 얘는 항상 답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규정이거든요. 이 표의 부와 류와 절의 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개 부와 97개 류와 절 개수는 제가 세본 적이 없어요. 절의 저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되는데 부류 절은 각각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인류인데 인류의 표제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교재 보시면 옆에 적혀 있죠. 저게 표제거든요. 부와 류와 절이 다 저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통칙으로 가볼게요. 표제가 뭔진 봤으니까. 참조래요, 그게.
참조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며. 그리고 한번 끊을게요. 저희 HS는 끊는 게 진짜 잘 끊으셔야 돼요. 문장이 정확하게 다 적어야 되니까.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 분류. 우리 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HS 코드가 맞는지 뭐 끝까지 가면 법원 가서 다투겠죠. 우리 정식으로 얘기할 때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하료의 주. 그러면은 각 호의 용어와 주. 그러니까 두 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희 모든 HS 코드는. 각 호의 용어랑 주가 뭔지 볼게요. 아까 이제 HS 코드 중에 이제 0101호예요. 이게 각 호예요. 각 호의 용어. 각 호고 용어예요. 이거는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살아있는 말을 수입하는데 세관에다가 이거 0101호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로.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표로 다 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것도 있겠죠? 애매하거나 좀 다툼이 있을 만한 거. 그런 거는 주규정이란 거로 교통정리를 해줘요. 주규정은 이제 호와 그러니까 물건의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문장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교재 보시면 주가 이제 1류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하나죠. 이거는 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1류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것까지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 분류에 사용하고 그리고 표제들은 참조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법령집에 있는 건 모든 문장은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그 100% 못 외워요. 100%. 아마 그 관사 합격하신 선배님들이나 보시면은 HS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희 기수에서 제가 HS가 1등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어느 정도 외웠었냐면 아마 70%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100%를 하려고 하면은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빼먹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교재의 모든 부분은 괄호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놓치면은 그거랑 나중에 하려고 해도 이 암기하는 수준이 한번 차이가 나면요. 같은 교재에서 그 한번 처진 애는 다시 안 올라와요. 그래서 표제 같은 거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동일한 수준에서 암기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다른 과목은 아니런데 HS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시 통칙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이까지가 저희 아마 내년에 2차 시험 쳤을 때 뭐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다 거의 끝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항상 이제 예비가 있어야겠죠? 그래도 안 되면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2호 및 7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문장 간에 1이 먼저고 2에서 7은 1이 안 되면 가라. 됐죠? 이 통칙 1은 너무 중요해서
근데 너무 중요한데 사실 통칙 1을 답안에 적으실 일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출 문제 이게 나왔는데 못 적으면 굉장히 낭패고, 그리고 저희 다른 과목하고 제가 첫 강의라서 좀 잡설이 좀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는 이 정도 분량이 10점, 예전에 이제 10점 문제인데 지금 이제 20점을 옮겨갔죠. 이 정도 분량이 안 나와요. 근데 HS 이 과목은 이 정도 분량 상관없이 점수가 나가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사례형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쳤을 때 이전 해였을 거예요. 10점 문제였어요. 근데 물건이 4개를 주고 류를 적으래요. 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류를 적으래요. 근데 류 짧죠. 1류 뭐 적었어요. 4류. 몇 글자죠? 지금 8글자죠. 10점. 이게 아마 그 다른 모의고사 치시면 이 뒤에다 이제 설명을 막 적고 막 그래야 10점을 주고 이렇게 적으면 4점을 줬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합격자 저도 이제 10점짜리가 많이 터지고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HS는 딱 물어보는 거 적으면은 분량 상관없이 만점이 나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저희 답안 적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 교재를 진짜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2글자 적어서 2.5점 받기 힘들걸요? 250글자 적어야 나오지. HS 이 과목만 가능한. 작년에 조금 더 어렵게 변하긴 했는데 아마 이런 기조는 HS 특징이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잘.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각 코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통칙 2랑 7에 따른다. 저희 통칙 2까지만 보고 3부터는 뒤에서 볼게요. 통칙 2는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돼 있어요. 아까 1에서는 뭐로 했죠? 그 각 코의 용어와 관련 호와 주로 했죠. 얘는 호와 주로 쇼부를 못 봐요, 우리가. 호와 주로 쇼부를 못 보면 여기로 일단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통칙 2는 2가지로 돼 있어요. 가랑 나로 돼 있어요. 근데 얘네 둘 간에 우선순위가 있긴 있지만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가목을 보세요. 먼저 볼게요. 각 코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한번 끊을게요. 일단 한번 다 읽어볼게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한 번 더 끊고, 미졸이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괄호 뭐라 하고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 딱 봐도 한국인이 적은 문장인지 의심될 정도로 이상하게 했는데 왜 이러냐면 이게 원래 영어예요. 우리 HS 협약이 원래 영어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 힘들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씩 저희가 끊어볼게요. 크게 보면은 3개죠. 세 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각 코에 열거된 물품에는 그러면은 각 코, 아까 저희가 인류에 보시면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돼지 거의죠. 걔네는 불안정,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품이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 공산품 느낌이 나죠? 돼지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없죠? 얘네는 그러니까 공산품. 주로 공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왜 있냐면 예를 들면은 저희 마우스를 수입하는데 이 한국의 수입자가 이 마우스에
이 건전지 덮개는 자기가 꼭 국내에서 뭐 특별한 그거 덮개를 달고 싶대요. 그래서 얘를 수입했는데 얘만 없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는 지금 완제품은 아니죠. 완제품은 아닌데 얘도 분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입할 땐 다 코드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건전지 덮개 하나 없다고 얘를 마우스로 안 볼 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중요해 보이는 말이 있죠. 본질적인 특성. 그러면 뭐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기서 진짜 저희한테 천만다행이게도 관세율표에서 이 본질적인 특성을 매우 길게 규정하진 않았어요. 뭐 가격이니 뭐 역할이니 그런 거에 따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다음 뭐 7월이나 심화 강의 때 그건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기본 강의 때 해설서가 아무리 중요해도 특별히 안 할게요. 왜냐하면 해설서는 해설서고 법령집은 법령집이에요. 둘 다 짬뽕이 되는 순간 이제 시험도 같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고 해설서는 그 다음에 건드리기로. 제가 해설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진짜 많은 분들이 해설서 때문에 그 시험 점수가 시험 직전에 내려가요. 점수가 오히려 내려가요. 해설서 아까 제가 5% 정도 나온다고 했죠. 이거를 위해서 이 중요한 거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시간을 해설서에다 쏟고 있으면 점수가 오히려 내려가요. HS 안 보면 금방 까먹거든요. 아무튼 또 그렇고 이 본질적인 특성이 뭔지는 저희 심화에서 하기로 하고 이런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해당 불완전 또는 미양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마우스 완제품에 얘가 건전지 덮개가 하나 없더라도 완제품에 포함되는 거로 본다. 근데 이 완제품은 뭐죠? 각호에 열거된 물품. 마우스 어딘가 특개가 돼 있어요. 85류에. 근데 특개가 돼 있는데 거기 약간의 불완전해도 그 호 글자에 다 포함되는 거로 봐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칙 1의 연장이죠. 통칙 1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까지는 이제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걔도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봐라. 한마디로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얘는 좀 또 다르죠.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래요. 근데 저희가 HS 할 때 많은 이런 상황이 생겨요. 문장이 규칙을 가져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하나 있고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통칙가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상태의 물건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 두 번째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 그 다음에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아까 저희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미조립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엄청 거대한 설비가 있는데 걔를 다 이제 한 번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뜯어서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뜯어서 이제 분해를 해서 가져오더라도 그거는 완성된 설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라는 규정인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얘가 또 말이 좀 이상해요. 한국말인데. 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게 어디를 수식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 불완전 딱 좋은 사례네요. 제가 했지만 이거가 이제 요게 건전지 덮개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죠. 이 마우스를
만약에 거대한 마우스라 쳐서 얘를 분해했어요. 얘를 분해해서 가져와도 이 통칙에 따라 얘는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보기로 했었죠. 이거도 여기 다 완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통칙을 길게 안 하는 게 이거는 사례를 보면 금방 아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쪽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통칙 3부터는 해당 사례가 나오면 그때 할게요. 통칙 2까지만 보고 넘어가 봅시다. 혼자 공부하실 때 한 번씩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1개 부가 아까 21개 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예요. 참고로 이게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첫 번째 글씨가 좀 작죠. 더 키워봅시다. 어차피 시작하기 전이니까 잠깐 좀 딴소리 하면은 저희 1차에서 회계학 할 때 제가 여기 학원에 회계학 강사님하고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 회계학 저희가 40점 맞으면 이제 합격 꽈락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차 제가 한 3번 정도 봤는데 아마 최고 높은 점수가 한 48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4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게 40점과 48점이 사이에 가는데 매우 많은 노력을 소비했어요. 제 친구가 그때 이거를 이제 회계학을 봤는데 얘가 68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1차 시험 보고 와서 아, 28점이나 낭비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HS도 똑같거든요. HS가 저희가 HS 목표 점수가 혹시 몇 점 목표예요? 목표 점수 없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몇 점 정도? 근데 다들 수험 기간에 계획 짜시지 않나요? 완전 암기죠. 맞죠. 이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그 나무위키에 제가 너무 재밌는 거를 봤는데 여기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HS가 암기가 이해보다 우선하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해요. 나무위키에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암기니까 나중에 이제 효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암기가 다 끝나면. 처음에는 썩은 동아줄인데 나중에는 이제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 그래서 단연차들이 HS 점수가 2년차랑 차이가 심하게 나요. 단연차가 그 시간이 좀 들이면은 되게 공고해지는 과목이거든요. 아마 하루에 지금 공부를 아마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으시죠. 2차 공부를. 그중에 뭐 2~3시간 정도 투자하는데 처음에는 HS 아마 투자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잘 모르니까 네 과목 중에 법 그리고 HS 평가 실무인데 얘 1차에서 했고 얘는 일단 양이 적어서 만만해 보여요. 그쵸? 실무는 일단은 책은 두꺼운데 보면은 내가 벌써 다 외운 것 같아. 그쵸? 그러다가 이제 대회 왜 안 하면은 이제 큰 코 다치고. 근데 얘만 1차에서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2차를 공부하시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 이것도 좀 알겠고 얘도 좀 알겠고 얘도 알겠는데 얘는 보면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기다 시간을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나중에 가면 HS는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끝이 있어요, 끝이. 끝이 있고 제 생각에 끝은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실제 시험에서. 요 정도 나오실 거면 이제 그만하시고 이런 거나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저 수업도 그런 마인드로 할 거거든요.
이거 70점 위로 올리려고 하면 1점마다 소비되는 시간이 엄청나요, 진짜. 아까 2000쪽짜리 그거 2000쪽 중에 한 100쪽 외우면 1점 올라가요. 그러지 마시고 법령집 하면은 요 점수가 충분히 나오고 법령집을 매우 잘 외우시면은 80점까지 90점까지 나올 거예요. 오픈북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럼 법령집을 깔끔하게 빨리 하시고 나중에 가면은 얘도 할만해요. 보통 이제 법은 아침에 공부하시거든요. 1타로. 아침에 정신이 되게 이제 개운한 상태에서 법을 공부하시고 얘는 항상 얘 때문에 떨어진 경우 잘 없어요. 얘도 막상 그때 가면 얘도 얘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데 단연차랑 얘 때문에 점수차가 돼요. 점수차가 얘 때문에 나요. 얘는 솔직히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얘는 매년 출제 경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본사 대표인 이용훈 관세사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HS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인데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얘 표제죠. 표제는 통칙에서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라고 했으니까 일부에는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제 일부에 부도주가 있어요. 부도주가 있고 류도주가 있어요. 근데 절은 주가 없어요. 호도주가 있고 소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부에 달린 주예요. 일부의 주. 일부의 주인데 근데 아까 한번 통칙에서 비슷한 애를 봤는데 이 표라고 했죠. 부에 달린 주인데 다른 부에도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이 내년에 가서 2차 시험에서 받는 모든 HS 문제에 적용될지도 모르는 규정. 위에가 날아갔네요. 근데 주일이. 주일 제가 그냥 좀 읽을게요. 잠시만요. 아까 표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요 주만 좀 요거로 좀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날아가 버려서. 자, 이제 첫 번째 저희 주규정 한번 볼게요. 갑자기 주 1을 하다 주 1을 하게 됐네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 부죠. 이 부에서 이 부가 지금 여기가 1부죠. 1부면은 1에서 5, 6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얘는. 그 HS 공부할 때 그 연필로 좀 자르면서 보세요.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을 특정인 속이나 종에는 자르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자르고 그 속이나 종이 어린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부에 이제 동물이 나오는 건데 그 동물의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간단한 말이에요. 이거는 0101 살아있는 말인데 말에는 망아지 포함한다. 쉽죠? 근데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요. 속이나 종에는. 저희 뭐 종, 무슨 객과 고양이과 이렇게 가져 8가지 생물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속이나 종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동물은 어린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종은 늑대과 서로 교배가 가능한 그런 애들이고, 속은 그 밑에 늑대 밑에 이제 또 뭐가 그 속이랑 종 사이에 뭐가 개는 이제 늑대과죠. 늑대종이죠. 늑대종의 개과고, 속은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뭐 말이 많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저희 답안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거 한자는 안 적어도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똑같이 적으세요. 뭔지 몰라도 돼. 저희 속이나 종이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뭐 속이나 종이 뭐 그 밑에는 또 뭐 개가 있고 문이 있고 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가져갈 거는 동물은 어린 거 포함한다. 근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문장에서 어린 것을 따로 규정하거나 어린 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개는 좀 빼주라는 말이에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요 말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관세표에 한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규정에서는 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이 뭔지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뭔지 몰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 저희 시험하는 범위에서는 요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동물은 어린 것 다 포함하는 거로. 그리고 두 번째, 건조한 것, 다시 돌아가죠, 이제. 얘도 있죠. 다시 잘라볼게요. 이 표, 얘는 표죠. 아까는 부였어요. 얘가 더 유용하겠죠, 답안 작성할 때. 얘는 다 약방에 감춰요. 건조한 것에는 얘도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하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건조한 것에는 탈수, 증발,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 저희가 그 건조한 것이라고 했을 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분의 함유량이겠죠. 수분을 건조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아까 21부에서 기계는 건조한 게 없죠. 기계류는 건조한 게 없고 전반부에 생물에서 많이 나와요. 먹고 뭐 하는 거에서. 참고로 건조한 거는 가루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루에 대한 규정이 관세음표의 전반부에 굉장히 많은데 이 건조한 거랑 가루는 되게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건조하면은 가루가 되는 게 많은 그런 제품이 많으니까. 참고로 이 표에서 이런 규정이 관세음표에 21개가 등장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모든 답안 작성할 때 그 21개에 해당이 되면은 답안에 얘를 적어야 됩니다. 봐가면서 적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관세음표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남아요.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시간이 80분 중에 2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답안지 다시 넘어가서 틈틈이 막 이렇게 좀 적어두고 했어요. 지금 작년 문제도 똑같고 작년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데 절대 부족한 과목은 아니니까 이런 이제 규정들 적으면은 저는 이게 되게 답안 완성도를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부의 주는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아까 표에서 동물은 어린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한 것은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는 거. 이게 세 개가 키워드인데 그냥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겨울에 빨래하는 거 생각했어요. 빨래하면은 처음에 탈수하죠. 탈수하고 빨랫줄에 넣으면은 수분이 증발하니까. 그리고 뭐 겨울 빨래하면은 이제 얼려서 말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건조한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류 들어가 봅시다. 진짜 본론. 저 류 공부할 때는 항상 호부터 볼 거예요. 주는 호를 다 보고 주를 볼게요. 1류 보겠습니다.
좀 시간 좀 잘라서 할까요? 조금만 잘라서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